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도는 22일 기준으로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6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경기도 전체 전공의 2,321명 가운데 67%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합니다. 도는 응급실 당직 명령 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등 권역 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 외상 환자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습니다. 도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 지속되면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성남시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 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출장 신청을 내고 밥 먹고 카페에 갔다며 월급 루팡 중이라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구급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시는 지난달 논란 이후 자체 조사를 벌여 위반한 사항에 대해 그렇게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중징계는 정직 이상 강등이나 해임, 파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인사위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새벽 3시 50분쯤 연천군 백항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주택과 불길이 옮겨 붙은 인근 주택에 있던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건물에서 눈뭉치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일부터 내린 눈이 건물 태양광 위에 쌓이면서 눈이 그치자 눈뭉치가 도로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고 출동한 소방이 1시간여 만에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의 올해 첫 임시회가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임시회인 만큼 많은 조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기 북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종영 경기도의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천 지역구 출신 경기도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표적인 내용으로 도지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발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발전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했고 또 공여구역 등의 현황이나 피해 상황, 또 대책 및 지원책 마련에 의한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는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여구역 등에 대한 발전 및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그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의 조례는 어떻게 보면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피해 방지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목적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작 공여구역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 반환받은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 뭐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 목적을 이루는 데가 좀 부족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많은 주한미군 공여구역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예로
2004년도에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34개의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받는 걸로 결정됐거든요. 이게 총 211제곱킬로미터 중에 117제곱킬로미터로 전체 공여구역 중에 약 82%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이 중에서 현재까지 24%만 반환이 완료되었고요. 받지 못한 그 공여구역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추가로 현재까지도 반환받지 못하는 면적과 또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에 반환 가능성 있는 곳을 미리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을 좀 보다 발전시키고자 또 미반환된 그 공여구역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또 미활용하고 있는 공여구역의 반환, 또 반환 예정으로의 전환으로 노력할 수 있게끔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발의하게 된 거예요. 네. 네, 해당 조례가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또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서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지원을 좀 도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 질 향상과 복리 증진도 도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정책 협의회를 설치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종영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부 을 선거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현역인 김민철 의원이 사실상 공천 배제됐는데요. 지역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약 50명이 23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의정부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공관위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략 지역 선정을 철회하고 즉각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역 의원이 있는 의정부 을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명명백백 의정부 시민들에게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의정부 을을 포함한 5곳을 전략 선거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민철 의원은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공관위의 결정에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탈당 후 출마 등 야권 분열 가능성도 열려 있어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전략 선거구 지정에 따른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건물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유가족 11명은 관련 업체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17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당시 소방시설법상 방화시설이 소방 의무 점검의 필수 항목이 아니었으므로 책임을 경기도에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사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방화시설도 점검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개정된 화재예방법 시행령은 화재 안전조사를 할 때 소방시설 외에도 방화시설과 피난시설을 함께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타당성 검증과 인허가 등 GTX-C 동두천 연장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GTX-C 동두천 연장 승인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며 연장선이 본선과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자체 철도 건설 기금을 마련해 GTX-C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공모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민군 드론 배송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9월 창설한 드론 작정 사령부와 연계해 민군 드론 배송이라는 지역 특화 실증 사업을 계획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학계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도전했는데요. 시는 산정호수, 아트밸리,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과 주요 공원 등의 지역 특산물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영중면, 화면면에는 응급의료품을 드론으로 배송할 계획입니다. 또 군부대 배송의 경우 드론을 통해 부식과 취사도구, 군용 차량 정비 부품 등을 각 부대로 수송하게 됩니다.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의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양주 테크노밸리 내에 방산 서비스 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K방위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인데요. 방산 서비스 파크는 방산 장비 유지와 보수, 정비 MRO 사업 클러스터로 무기 수출이 아닌 사후 관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 사업으로 떠오르는 시기에 시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양주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전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양주 우이령길을 다음 달부터는 평일에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가운데 하나인 양주 우이령길은 경기 양주시와 서울 강북구를 잇는 길로 하루 입장 인원이 1,200명이라 전면 개방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양주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의 끊임없는 협의로 이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전면 개방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며 주말과 성수기인 9월에서 11월 공휴일은 기존대로 사전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각 시군이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교통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각 시군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도민혜택 증진 차원에서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 등 3개 지자체가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도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인 더 경기패스를 계획대로 5월에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천구는 지난 22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우수 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군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19건의 사례에 대해 실적 검증과 실무 심사, 직원 온라인 투표를 거쳤는데요. 최종 8건의 우수 사례는 적극 행정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최우수 공무원은 투자 수요 적극 발굴로 미활용 부지 대규모 공공투자 유치 성공을 일궈낸 김석인 팀장이 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 공무원 9명은 표창과 포상금, 인사가점이 부여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